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전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2차 계엄 가능성까지 불거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장중 650선을 내줬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0조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단행했는데 추가 매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관련 진흥법안 제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금융지주가 오늘 KB증권 등 4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KB증권 대표이사는 연임하고 KB국민카드와 KB라이프생명보험,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는 전원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전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오전 한때 2차 계엄 가능성까지 불거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에 나섰습니다. 개미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크게 휘청이다가 2,4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장중 650선을 내주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우리 증시 탄핵 정국 속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소화하며 비상계엄 이후 3일째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53분 기준 전일 대비 1.81% 급락해 2,400선을 이탈하며 2,397.73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이 시각 644.39까지 추락했습니다. 장 초반엔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군 인권센터와 야권에서 2차 계엄령 의심 정황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패닉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자 갑자기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5,771억 원, 코스닥에서 1,74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서 외인도 장중 매도 전환해 3,100억 원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이 홀로 8,261억 원 순매수하면서 2,420선 지수 하방을 받쳐줬습니다. 장마감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6% 떨어진 2,428.16,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43% 떨어진 661.33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 고려아연이 9% 넘게, KT가 5%대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와 KTNG,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0.9원 오른 1,416원으로 시작해 오름폭을 키워 오전 11시쯤 장중 1,429.2원까지 치솟다가
정부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면서 오후 3시 44분 기준 1,419.3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원화 가치 약세로 인해 타국 통화와의 환율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계획을 밝히며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은은 10조 규모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단행했는데 추가 매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 금융시장 불안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4일 긴급하게 비정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날 한은이 매입한 환매 조건부 채권 규모는 10조 8,100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매입 예정액은 12조 원이었고 응찰은 10조 8,100억 원이 들어와 평균 낙찰금리 3%로 전액 낙찰됐습니다. 한은은 먼저 14일간 RP 매입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RP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시장 경색과 투자자 이탈 등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팀이 비상계엄 사태 후 사흘 연속 4차례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정치 불확실성 영향으로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코로나19 사태와 레고랜드 사태 때도 시장 유동성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RP 매입을 시도한 바 있지만 단일 회차 기준 RP 매입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RP 매매 대상 기관이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전체로, 증권사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한국증권금융도 RP 매매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등 총 44곳의 금융사로 확대한 것도 최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만 전망을 발표한 S&P 글로벌은 한국 투자 심리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며 한국 정부 신용도 기반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고 탄핵 정국에 대한 전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일 17조 원 규모 국고채 만기가 도래하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변수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와 고환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죠. 특히 여야 갈등 속에 반도체 산업 관련 진흥법안 제정도 불투명해진 분위기인데요.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도체 업계가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현안이 뭘까요? 네,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산업진흥법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당초 오는 9일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탄핵 시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반도체 업계가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현재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반도체 진흥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골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현행 근로시간을 손보자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은 정부의 보조금을 필두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보조금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의 인력이 52시간제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자라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돼도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법안 통과마저 미뤄진다면 첨단 산업 경쟁력이 그만큼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K칩스법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비와 연구개발 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인데요.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그러나 이 탄핵 정국으로 역시나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경쟁 상황이 워낙 치열하고 긴박한 상황인 만큼 여야에서 경제 문제는 정치와 무관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트럼프 행정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까지 깊어지면서 반도체 업계의 고심도 좀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계 상황이 내우 외환입니다. 중국의 추격은 거세지고 있고 또 미국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죠.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AI 핵심 부품인 HBM의 대중국 수출마저 봉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거세게 뒤흔들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생존을 향한 반도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롯데렌탈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오늘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 등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어피너티를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롯데그룹은 롯데렌탈 매각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국내 렌터카 1위 기업 롯데렌탈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오늘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 등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어피너티를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매각 대상 지분은 호텔 롯데 37.8%와 부산 롯데호텔 22.83%를 포함해 총 60.67%로 경영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롯데렌탈의 시장 가치는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호텔 롯데가 보유한 지분율을 고려하면 이번 매각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렌탈 매각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전략. 특히 호텔 롯데는 매각 대금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 공개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어피너티가 롯데렌탈 인수에 성공하면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1위인 롯데렌탈과 2위인 SK렌터카를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6%에 달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KB금융지주가 KB증권 대표이사는 연임, KB국민카드와 KB라이프생명보험,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는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B금융은 오늘 오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KB증권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추위는 KB증권의 김성현 현 KB증권 IB부문 대표이사와 이흥구 현 KB증권 WM부문 대표이사를 재추천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카드 대표이사에는 김재관 현 KB금융지주 재무담당 부사장이 추천됐고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에는 정문철 현 KB국민은행 부행장이 추천됐습니다.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에는 박찬용 현 KB국민은행 부행장이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대추위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변화 혁신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정 속 변화에 방점을 두고 이번 인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시장 예상을 깨고 CEO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호실적과 2+1 연임 관행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정보다 조직 쇄신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어 오늘 KB금융 인사에서도 연임이 예상됐던 KB국민카드의 수장이 교체됐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어제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신한카드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박창훈 본부장을 추천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문동건 사장에 이은 두 번째 내부 출신 사장입니다. 부사장을 거치지 않은 본부장급 인사가 곧바로 CEO로 선임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연임이 유력했던 문동건 사장은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통상 초임 2년 임기 후 1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2+1 관행이 깨진 겁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조직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전원 연임을 결정했던 진 회장이 이번에는 호실적을 낸 장수를 과감히 교체한 겁니다. 올해 3분기 신한카드의 누적 순이익은 5,52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지만 삼성카드와의 격차는 200억 원대로 좁혀진 상황. 신한카드가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권인 삼성카드와 격차가 줄면서 조직 쇄신을 통한 변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신한카드를 맹추격하며 실적 개선을 이뤄낸 삼성카드도 인적 쇄신을 선택했습니다.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수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삼성카드의 새로운 수장에는 김희태 삼성벤처투자 사장이 낙점됐습니다. 삼성카드는 인사 배경에 대해 기존 사업 분야를 넘어 디지털 데이터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영역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금융지주는 오늘 김재관 KB금융지주 재무담당 부사장을 KB국민카드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이창권 사장이 호실적을 내면서 재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었지만 세대 교체가 이뤄진 겁니다. 관례를 깨고 업계 리딩카드사들의 수장 교체가 이뤄지면서 연말 인사폭풍에 업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임기를 계속 이어가게 됐죠. 건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쇄신보단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삼성물산이 위기 돌파를 위해 스웨덴 회사와 손잡고 유럽 소형 모듈 원전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 원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유럽 시장에서 SMR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어제 삼성물산은 스웨덴 SMR 개발사인 칸풀넥스트와 스웨덴 SMR 사업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칸풀넥스트는 스웨덴 민간 원자력 전력회사 칸풀에너지가 설립한 SMR 개발사입니다. 현재 SMR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스웨덴 남동부 2개 부지의 사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SMR을 건설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웨덴 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스웨덴 정부는 2023년 자국 원자력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2035년까지 최소 2,5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설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오는 2032년까지 SMR 발전소를 건설하고 생산되는 전기를 스웨덴 내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수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동시에 데이터 센터를 지속 유치해 복합 캠퍼스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스웨덴 시장에서의 협력을 발판 삼아 향후 유럽 시장에서 SMR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는 그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SMR 사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세계 유리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총 7천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뉴스케일 등과 공동으로 루마니아의 SMR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 정기 임원 인사에서 5대표 유임이 확정되면서 SMR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위클리비즈 이수빈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매일 하나씩 선물을 주는 특별한 달력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작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볼 수 있는 선물 달력, 어드벤트 캘린더인데요.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어드벤트 캘린더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처음으로 수제 초콜릿 브랜드 삐아프와 손잡고 어드벤트 캘린더를 출시했는데요. 이 캘린더에는 국내 최고 초콜라티에 고은수 셰프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총 24종의 초콜릿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영도 어드벤트 캘린더 출시에 나섰습니다. 올리브영 어드벤트 캘린더는 회사가 직접 선정한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제품, 영양제 등 다양하고 풍성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한편 직접 어드벤트 캘린더를 만들어 선물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다이소가 선보인 DIY 어드벤트 캘린더 상품은 온라인몰과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기다리게 해주는 어드벤트 캘린더로 올해 연말에는 매일 선물 받는 기분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공항에서 즉석조리라면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이 열렸습니다. 농심은 한국공항공사 편의점 CU와 협업해 김해공항 국제선과 국내선의 K라면 체험 매장을 열었는데요. 먼저 국제선에는 짜파게티 분식점 컨셉으로 꾸며진 미니 팝업 스토어를 열고 짜파게티 컬래버 김밥, 햄버거 등 간편식을 판매하는데요. 또 짜파게티 캐릭터 짜스, 올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습니다. 국내선에는 다양한 농심 봉지라면을 현장에서 먹어볼 수 있는 CU 라면 라이브러리가 설치됐습니다. 농심은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공항에서도 K라면을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체험 매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체험 매장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K라면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코끝 시린 겨울에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서울시가 겨울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정보를 모아 서울 축제 지도를 선보였습니다. 축제 지도에는 연말맞이 공연과 전시, 새해맞이 축제 등 27개의 행사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광화문에서는 대형 트리를 전시하고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합니다. DDP와 청계천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조형물을 활용한 빛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매년 겨울마다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인기 있는 전시나 축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먼 곳으로 여행 갈 수 없다면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로 나들이 가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닭발인가 신발인가? 아디다스가 내놓은 독특한 모양의 신발이 화제입니다. 아디다스는 최근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아바바브와 협업한 슈퍼핑거 슈퍼스타 슈즈를 밀라노 패션위크에 선보였습니다. 이 신발의 가격은 $250, 약 35만 원으로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출시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신발이 기존 운동화와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개성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운동 시에는 기능성을 살린 운동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닭발 같다, 외계인 발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난해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지만 참신한 디자인 덕분인지 일부 사이즈는 온라인에서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신발이 패션계를 휩쓸 희귀 아이템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고양 특례시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일 인천 뷰티 바이오 융합 MC와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뷰티 바이오 융합 MC는 인천 지역 7개의 자율형 미니 클러스터 중 하나로 인천을 대표하는 뷰티, 바이오 분야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이 모여 출범한 협의체로 46개 기업, 4개 대학, 7개 연구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와 인천 뷰티 바이오 융합 MC는 고양 특례시 뷰티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인천 뷰티 바이오 융합 MC 소속 회원사에 대한 일산 테크노밸리 투자 유치 및 지원 혜택 홍보 등에 대해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인천에서 성공적인 미니 클러스터로 성장한 인천 뷰티 바이오 융합 MC와 협약식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뷰티 바이오 융합 MC와의 협력을 통한 노하우 전수,
사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국내외 유수기업들의 고양시 투자로 이어져 고양시와 뷰티 바이오 융합 MC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